안녕하십니까, 황동욱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민법, 우리나라 법체계의 가장 기본법 중에 하나죠. 헌법 다음에 민법일 텐데, 민법이 개정되는 개정안 중에 중요 내용에 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권에 관한 내용이 조문에 명시가 됐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3조의 2 그리고 34조의 2에 인격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3조 2의 제1항은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인격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격권을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소유권이나 채권과 별도로 권리로 인정하는 규정이 됐고요. 제34조 2에서는 이런 인격권이 법인에 대해서도 준용이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법원이 다 인정하던 내용입니다. 권리라는 것은 법이 인정한 어떤 힘, 개인의 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조항을 통틀어 봤을 때 이런 권리가 인정된다, 법원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인격권은 대법원에서도 다 인정했었습니다. 헌법 11조에 보면요, 인격권의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이제 조문이 나오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11조에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인격권이 추출이 되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기타 법원도 다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문이 없으니까 과연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한다면 그 인격권의 침해 행위를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중지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규정이 명시가 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명예훼손에 관해서 그 행위를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래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 이외에도 인격권, 그 명예가 아닌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같은 것도 똑같이 그 침해 행위에 대해서 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형제자매에 대해서 상속의 유류분이 제외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유류분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상속을 하게 되면 법정 상속분이 있죠. 법에서 정한 상속분, 상속인들이 모여가지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몇 분의 몇씩 가진다 라고 하는 거는 별도로 하고,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법에서 정한 상속분이 있습니다.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사촌 이내 이제 반계 혈족 등은 상속권이 있어요. 그래서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 배우자는 2분의 1이고, 이 배우자는 상속분의 1.5배를 가산하죠. 이제 법정 상속분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안 했고 법정 상속분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냐면,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자기 전 재산을 어디다 기부해버리거나 누구한테 증여하거나 내가 죽으면은 가져가라 사인 증여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내가 저분 돌아가시면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권이 있는데 그걸 침해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적어도 상속분의 일정 부분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사실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관련 필요가 있냐고 논의도 있어요. 이제 위헌 소송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이잖아요. 그거를 누구를 줄지, 자녀를 다 줄지는 피상속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국가가 나서가지고 법으로 해서 유류분을 이제 만드냐라는 논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상속권이 잘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남한테 다 줘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은 이제 여자도 가져갈 수 있게 한 게 유류분 제도였는데, 이제 그 유류분 제도가 77년도가 생겼는데 지금 거의 40-50년 지나면서 거의 의미가 없어졌죠. 요즘 여자라고 차별하거나 그런 경우가 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해서 논의가 있기도 있으면서 유류분 제도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부터 없앤 것 같습니다. 유류분은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4분의 1까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있다 그러면 형제자매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류분이 제도라는 게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에 제약을 가하는 건데,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나 배우자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형제자매까지도 내가 내 맘대로 못하고 형제자매까지 줘야 된다? 그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가족관계가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챙겨줄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형제에 대한 유류분이 제외가 됐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양자, 미혼의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이 허용이 됐습니다. 친양자는 기존에 있는 입양받은 아이와 기존 부모 관계가 완전 끊어지고 나의 완전 친자처럼 양자가 되는 관계가 친양자 관계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미혼의 독신자는 그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차별 아니냐. 뭐 미혼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친양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미혼의 독신자에 대해서도 친양자를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과 가사소송법 내용의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개정이 됐다기보다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정부 안으로 국회로 이제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뭐 이제 차기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전이니까 정부에서 나온 내용 여당에서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